오늘 설교 말씀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정월 대보름이죠? 어째 명절 준비 잘 하셨어요? 저는 이제 정월 대보름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어릴 때 제가 이 생사를 한번 넘나들었던 그런 추억이 있어서 잠깐. 이게 뭐죠? 쥐불놀이 하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 기억들 중에 저 어릴 때 기억 중에 저희 동네가 한 100여 가구 되는데 이때는 나무가 귀할 때, 그래서 산에 가서 소나무를 자르면 잡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못하게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허락을 해줬어. 면사무소가 제일 높았던 것 같아, 그 당시. 그러면 동네에 있는 남자라는 남자는 다 동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한 20대 형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옛날 그 우마차 있잖아요. 소 달구지를 끌고 집집마다 돌아다닙니다. 집집마다 제 기억이 정확히 할 거예요. 아마 집집마다 돌아다니면 볕단 있잖아요. 볕단. 이만한 거 볕단을 한 단씩을 줘요. 이건 의무야. 그러면 볕단을 한 단씩 모으면 이 우마차는 너댓 차가 나와요. 동네를 쫙. 많이 주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귀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 땔값이 귀하니까. 그러면 남자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조금 멀리 가서 소나무를 베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만한 아이부터 청소년까지 이걸 한 단씩 들고 줄을 쫙 서서 내려와. 그러면 다리 옆에 그 넓은 그 천변에다가 이걸 이렇게 싸서 보름날 저녁에 이 불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이 숯이 남으면 그 깡통에다 넣죠. 깡통에다 넣어서 휙 돌면서 다른 동네하고 전쟁을 하러 가죠. 그때부터 파워게임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때 죽을라다 살아났어요. 뭐냐면 소나무를 이만큼 안고 지름길로 이렇게 쫙 지나오는데 얼음이 있잖아요. 얼음이 쫙 있으면 얼음길을 오는데 제가 어디를 가니까 얼음이 툭 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물속에 얼음 속에 빠져보니까 빠져본 일이 없는데 다 도망가, 형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얼음이라는 게 한쪽이 깨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깨지잖아요. 근데 그때 물속에 해서 나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손으로 얼음을 잡으면 계속 깨져요. 계속 깨져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그 큰 삼촌 되는 형이 그 큰 나무, 대나무 같은 것을 이렇게 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잡아서 올라왔던. 그래서 제가 이 정월 대보름을 어린 추억 중에 안 잃어버리는데, 근데 그 물속에 빠지면 얼음을 잡으면 못 산대요. 그리고 물이 흐르니까 결국 얼음 밑으로 가면 죽는다는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겨울에 이렇게 두꺼웠던 얼음이 언제부터 녹기 시작하냐면, 언제부터 녹을 것 같아요?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서 녹아요. 지금 보세요. 제가 어저께 요 뒷산을 잠깐 갔다 왔거든요. 집에 있을 때 파카를 두툼한 걸 입었습니다. 나갈 때 이렇게 그 다음을 나가기 전에 온도를 보니까 영하 2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되게 춥다. 세상에 창피하는 이런 창피가 없고, 이걸 들자니 무겁고 입자니 덥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종사님께서 우리 법문에서 그렇게 밝혀주셨지만 바람이 바뀌는 거야. 바람이 방향이. 그래서 겨울에 부는 바람을 뭐라 하냐면 북서풍이 바라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북쪽에 서쪽에서 바라오는 차가운 바람이기 때문에 이게 추워요. 그런데 이 정월 대보름 전후에서 이게 바뀐대요. 뭘로 바뀌냐면 동남풍으로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음을 녹이려고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안 녹는데 기후가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일시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두꺼웠던 시골의 얼음도 이때부터는 풀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정월 대보름 전후에서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나오냐면 햇볕 있는 곳으로 나와. 그래서 햇볕만 보고 있으면 따뜻해. 아,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사진을 제가, 여러분 보셨어요, 이 사진? 어딜까요? 아, 근데 지금 뭘 찍었을까요, 제가? 아, 목련이 피기 시작했어요. 실내에서. 가면서 한번 보세요. 여기는 어딜까요? 아, 여기 공원. 어제 보니까 사람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 기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선원 해제식에서 법문해 주셨습니다. 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 여기 비교를 해 주셨어요. 도덕은 곧 뭐라고요?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뭐라고요? 서북풍이다. 아, 그러니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를 통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라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훈풍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들에게 어떤 숙제를 주셨어요. 맨 마지막에 같이 시작. 가는 곳마다 항상 동남풍의 주인공이 되라. 아, 오늘 대종사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동남풍의 주인이 되래요. 이게 우리의 의무랍니다. 그러시면서 전망품 7장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대종사 전주에 가시니 문정규 박 고장 등이 와서 배웠는지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는 길에 우스운 일을 많이 보았노니 아침에 어느 곳을 지나는데 날이 이미 밝아서 만물이 다 기동하여 사방이 시끄러우나 어떤 사람은 날이 밝은 줄을 모르고 깊이 잠자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찬 바람과 얼음 속에 씨를 뿌리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여름 옷을 그대로 입고 추위에 못 견디어 떨고 섰더라. 대종사님이 전주 완산동에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주 완산동에 오셨을 때 이렇게 법문을 했어요. 우리 삶을 가만히 놓고 보세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대종사님이 보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미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밤중인지 잠자는 사람이 있고 겨울에 얼음이 녹도 안 했는데 거기다 씨 뿌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왜 이렇게 춥냐고 외치는 사람이 있더라 라고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를 도울 것 같아요. 생욕대간 건왕 쇠 병사 요절태야. 이게 뭐냐면 운이에요. 운이 이렇게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운이라고 하는 것은 생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정 정도 이런 과정을 해서 관대는 뭐냐면 이게 그 옛날에 관을 입으면 대를 치잖아요. 그렇게 없는데 건록해가지고 어느 때가 되냐면 제왕의 단계가 간대요. 그래서 제왕의 단계에서 결국은 쇠하고 병들고 죽고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죠? 땅으로 들어가. 그럼 땅으로 죽어서 끝날 것 같은데 끊어졌지만 거기서 뭐가 생겨요? 다시 해가 생겨. 그리고 길러져서 밖으로 나온다. 이게 몇 년이죠? 12년이요. 12년. 12년이라고요. 12년.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 몇 년을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10년을 못 간다는 게 여기서 나온 이야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왕이 됐을 때 왕을 잡으면 이것이 딱 맞아지면 천복이죠. 막 안 끼겠죠. 그런데 여기 묘자리에 들어갔을 때 내가 제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일만 생기는 거야. 일은 내가 왕은 돼도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우리가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볼 줄 알아야 몰라요? 왜 모를까? 이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왜 모를까? 근데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보여. 그래서 훈수 두는 사람이 왜 둬? 자기 욕심이 안 들어가고 있는 거 사실을 그대로 봐. 아까 기도문에서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봐주는 연습을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치를 따라서 이 세상이 운영이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왕이 됐을 때 내가 제왕하고 딱 되면은 마가 없겠죠. 말씀대로. 그런데 이게 아닐 때 하려면은 10배, 20배 힘이 들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봄 기운이 오되 고목에는 꽃이 피어요, 안 피어요? 고목에 꽃 피어요? 안 펴. 별일 다 이뤄도 안 돼.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봄 시대가 돌아왔지만 내 마음에 뭐가? 봄 기운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대요. 그 내가 준비가 된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내가 고목이 돼갖고 있으면 봄아 와라, 봄아 와라. 안 된다 말씀. 이 쥐가 쥐약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쥐가 쥐약을 먹고 쥐가 생각을 해봤어. 쥐가 생각을 해봤어? 잘 맞으세요? 아, 내가 쥐약을 먹은 것은 내가 오늘 운수가 살아서 쥐약을 먹었구나. 맞습니까? 틀립니까? 쥐 생각이 쥐 생각. 아, 오늘 내가 운수가 살아서 쥐약을 먹었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또 생각해봅니다. 아, 그러면 아마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쥐약을 먹었을까? 맞아요? 틀려요?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안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어서 내가 쥐약을 먹었을까? 맞아요? 틀려요? 이거 왜 대답을 안 하신대? 그냥 생각 나는 대로 하시면 돼. 교무는 절대 어려운 질문 안 한다니까? 그런데 분명한 거는 먹었잖아요. 근데 쥐약이 들은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먹었지. 알았으면 절대 안 먹지. 그러니까 이게 쥐약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먹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 불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무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살면서 정말 아까 쥐약 먹듯이 다 이유가 있잖아요. 배도 고파서 먹고 눈에 띄어서 먹었는데 이게 어떻게 올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이 그와 같대요. 그래서 이것을 일 당하면 우리는 첫째 뭐라 그래? 아, 내가 운수가 사나서 그랬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전생에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신이 나에게 벌을 주었구나.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이치를 우리가 모르는 것을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 그러면 무지라고. 자, 대종사님께서 왜 고통스러울까 하는 것을 고락의 법문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몇 가지로? 5가지로 해주셨죠.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이게 고락인지 아닌지 왜 고통이 오는지를 잘 모른대요. 두 번째는 뭐라 하냐면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잘 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행자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대. 그 다음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게 내가 통제하는 법을 잘 모른대요. 5번째는 뭐냐면 쉽게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봤을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잘 보이시는가요? 좀 작아서? 업보차별경에 보면 업보차별경 27장에는 사람의 종류를 4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굉장히 가난해. 그런데 가난한데 보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해를 못할 정도로 그러죠. 가난한데 봉사하는 걸 참 좋아해. 그래서 손가락질 받기도 해. 뭐냐면 네 집이나 잘하지. 그런데 이 사람 보고 뭐라고 하면 안 된대. 왜 그런가 그랬더니 과거에 보시하는 거, 전생에 보시하는 거 좋아했대요. 그런데 뭐를 못 만났어? 인연을 못 만났대. 그러니까 이건 업이 다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잘 산다니까? 왜냐면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아. 그런데 아직 뭐를 못 만났어? 인연을 못 만났어.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어? 우리가 99%까지는 온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생 습관에 남한테 베풀고 복 짓는 거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 지낼 때 뭐라고 그러죠? 천도제 지낼 때 뭐라고 그래요? 원력을 굳게 세우고 착없이 길을 떠나소서. 들어보셨죠? 이유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잘 살았고 복도 짓고 살았는데 마지막 숨 거둘 때 원력을 굳게 못 세우고 착을 따라가다 보니까 옆길로 샌 거라 이 말이야.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를 지낼 때 원력을 굳게 세우고 착없이 길을 떠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은 잠깐 비껴놨다 할지만 언젠가 인연을 다시 만나면 정상으로 오기가 제일로 쉬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 가난하면서도 보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인연만 만나면 정리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업보차별기 27장에서 말씀을 해주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있냐면 부자이면서 징그럽게 세상에 베풀 줄 모르는 사람 있죠. 그때 이 사람은 어떠냐면 전생에는 이렇게 보시하는 걸 싫어했대. 근데 선현을 만나서 세상에 복을 한번 지어봐라 했더니 지타가 에이 그래봤자 별것도 없구만, 그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어째 옛날에 지은 복은 있으니까 하는데 보시하는 걸 싫어. 근데 부자이면서 보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전생에도 보시를 잘했고 그리고 선지식을 만나서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생이 가난하면서 아끼고 탐내기만 하는 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그 사람은 후생에도 어떻게 될 거래요? 그렇게 될 거래요. 여러분은 뭐를 지향해야 돼? 뭐를 지향해야 돼? 부자이면서 보시하기를 좋아하면 1등이죠, 1등. 그거 안 되면 최소한 이런 삶이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제가 이제 부적을 좀 그림을 찾다 보니까 부적. 여러분 이제 정초되니까 막 삼재 드신 분 있고 아홉수 되신 분 있고 불안하죠. 불안하죠? 그랬더니 어떤 심리학자가 그 말을 했어요. 내가 삼재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삼재의 혜택을 입을 확률이 2배, 3배가 높답니다. 이게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죠. 아니, 나가 운수가 사나갑다 하고 넘어가는데, 내가 올해 삼재인디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를 한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딱 느끼죠. 이게 뭐예요? 자석이죠. 끌림이야, 끌림. 업이라고 하는 게 끌림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유유상종.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친구로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모습은 다른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보면 유유상종이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주변 사람들하고 친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뭐밖에 안 되냐면 현상 유지.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누구를 찾아가야 돼? 그래서 스승을 찾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나보다 한 단계 질 높은 사람을 찾아가야 내가 거기를 목표로 따라가는 거야. 이걸 우리는 요즘 말로 멘토라고 그러죠. 멘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야.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말을 했어요. 미국에 처음에 막 이민 다 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미국에 가서 직업을 택하는 1순위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하고 미국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살아봐서 아는데 하고 빨리 말을 해. 슈퍼마켓 사장님을 만나면 나는 반드시 어디를 가? 슈퍼마켓을 한대요. 부동산 사장을 만나면 반드시 뭐를 해? 내가 부동산을 한대요. 왜 그러냐? 왜 그러죠? 내가 아는 세상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말 했어요. 제가 그 어린이집 부설로 이렇게 할 때요. 여기 이렇게 보면 맨 노랑차만 다녀. 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차 몇 대 대도 않는데 왜 내 눈에는 뭐만 띄냐면 노랑차는 어린이집 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린이집만 있는 것 같아.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이렇게 유유상종이어서 우리가 이걸 잘해.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을 지으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말래요. 언제? 짓고 칭찬을 받아버리면 복에 반절은 써버린 거래. 그러니까 칭찬 안 받고 잘 이렇게 묻어놓으면 좋다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화도 많이 나시고 기분도 좋고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올렸어요. 김봉중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이제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미국의 황금기를 만든 대통령들을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덟 분을 분석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책을 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부심. 두 번째 뭐요? 되새김. 세 번째 뭐요? 관용과 포용. 네 번째는 뭐요? 미래 설계. 이거요, 참 잘 보세요. 자기 민족한테 자긍심이 없으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 민족에 대한 우월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투하고 하다가 미국 영화를 나는 안 보려고 그래. 여러분 미국 영화 보셨어요? 가만히 보면요, 미국 영화는 결론 어떻게 맺는지 아세요? 자, 백인 우월주의? 그러기도 하고요. 반드시 정의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세상에서 제일로 정의로운 사람들로 표현이 돼요. 한번 보세요. 영화 보세요. 모든 영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가지고 우리는 결론에 가서 문제가 되고 갈등이 생겨도 뭘로 해결하는 줄 아세요? 법으로 해결해. 법으로. 그래서 법과 정의가 항상 성공을 해.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너무 우리하고 다르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는 뭘로 이겨먹었냐면 힘으로 이겨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걸 뭐 그 나라라고 해서 안 그러겠습니까? 그 나라 우리가 다르게 뭐가 있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영화를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이 자부심과 되새김과 관용과 표현과 그리고 미래.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잠깐이라도 올리냐면, 근데 제가 선거 때 되니까 제가 좀 화가 좀 났어요. 요번에 뭐가 화가 났냐면, 꼭 그 남의 아픔을 자기의 기쁨으로 가져가는 아주 못된 놈들이 있더라고요. 놈들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아픈 부분이 어디냐면 젠더 문제예요. 젠더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답 있어? 몸이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라고?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인정을 안 해? 내 눈에 안 찬다고 인정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더 힘들어. 그리고 지금 제일 힘든 세대가 어느 세대냐면 20대야. 앞길이 막막해가지고 그래.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놈들이 있더라니까. 이게 나쁜 놈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후보들이 저보다 나이 어려요. 정말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을 보듬고 대안을 마련하는 거, 이건 정말 훌륭하죠. 그런데 이번 선거 때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20대 문제라든가 젠더 문제라든가.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아무리 표가 중요해도 이런 짓거리는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나라 망해먹을 짓이죠. 어떻게 분열을 책동해서 리더가 되겠다는 것인지 방법론적으로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보니까 남북의 문제를 또 이용해 먹는 어떤 그런 고약한 놈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제일로 힘든 게 남북 문제 아닙니까?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저렇게 첨예하게 부딪혀 있는데 묘하게 잠잠한 나라예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다는 건 전 나쁜 놈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위상에서 미래에 대한 테마가 빠졌어. 나는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를 미래에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게 나와야
진정한 나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있다면 괜찮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야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모임에서 공부하다가 그 어딥니까 그 예술인들 대학 뭐죠? 한예종에 이제 교무가 한 교수로 있어요.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교무가 고민이 있대. 그래서 웬 고민 그랬더니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요. 한국의 위상이 그랬답니다. 다른 나라에서 뭐를 만들면 저걸 가져다가 익히기만 하면 됐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의 한국의 위상은 이게 아니라네요. 한국이 대안을 내놔야 된대요. 그러면 한국이 대안을 내놓으면 다른 선진국이 우리 거를 복사해가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농업 갖고 제 기억에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맛있는 거는 어디로 수출했죠? 일본으로 수출했잖아요. 수출할 게 없으니까 좋은 거 있으면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이걸 수출을 했어.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예. 그 제가 미역귀를 좋아하는데 완도 가니까 그 미역 공장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미역귀가 공짜로 주다시피 해서 왜 그런 미역 그 줄기 있잖아요. 왜 그런 것 같아? 미역을 전부 따가지고 그 손질해서 일본으로 수출을 한대. 그러니까 이 미역 줄기는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발달을 했더라고요. 참 신기한다라 저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갔던 게 뭐였죠? 토목이었잖아요. 건설업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알아주지 않습니까? 중화학공업. 이제는 지금은 굉장히 그 유효한 시스템이 지금 뭐죠? 바이오. 세계를 선도하려고 아직은 선도하지는 못하지만 이게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다른 나라가 추월을 해갖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국가의 지도자는 뭐를 가져야 되냐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정확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애국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런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지도자에게 우리가 표를 준다면 우리 스스로 아까 무지한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각성해야 될 시기라고. 앞으로는 우리 교도님들은 다른 건 다 치부하더라도 이게 있냐 없냐. 너는 국가 지도자로서 이 비전을 가지고 있냐 없냐. 아마 이러한 모습으로 엄중하게 우리가 물어야 될 시기가 왔다. 저는 왜냐하면 이번에는요. 누가 될까요? 라고 물으면 누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제가 연초에 그 말을 누가 물어봐서 그랬는데 올 대통령은요. 신도 몰라요. 신도 모른다니까요. 참 희한한 선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신도 모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도 모를 것 같고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가 되든지 간에 뭐는 있어야 된다고요? 미래에 대한 비전은 있어야 된다. 정말 우리 교도님들은 이거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김구 선생님은 내가 원하는 나라는 이렇게 생겼다. 근데 옛날에 우리 그 사마천이라고 하는 저지는 좋은 정치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이익으로 국민을 유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도덕으로 설교하는 것이고 아주 못한 게 형벌로 겁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다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선거 공고가 뜨면 등록을 하면 설교 시간에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동남풍이에요. 이게 동남풍. 그러니까 개인으로 봤을 때는 개인에게 동남풍이 있지만 결국 국가와 민족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하고 법문에서 찾아보니까 하루살이는 며칠밖에 못 봐요? 하루밖에 못 봐. 근데 범아제비는 한 달을 본대. 그렇기 때문에 하루살이는 한 달을 모르고 범아제비는 1년을 모르고 범부는 일생만 봄으로 영생을 모르나
불보살들은 능히 영생을 봉으로 가장 긴 계획을 세우시고 가장 근본되는 일에 힘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소태산 대종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전을 보면 미래 세계에 대해서 너무 휘황찬란해. 지금 너희 힘들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랬어요? 같이 시작! 뭐라고요? 어변, 성룡. 뭐라고요? 용화, 해상. 그 다음에 뭐래요? 정신의 지도구.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미륵, 세상. 그 다음에 뭐라고요? 도덕의 부모구. 우리가 가진 거 있습니까? 가진 거 없어요, 우리. 가진 거 하나도 없어. 개뿔이나 있습니까? 사실 국민 5천만이면요 이 경제도 안 돌아가요. 수출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어. 그런 나라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뭐래요? 정신의 지도국이 된대. 도덕의 부모국이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래요? 어변성룡. 뭐가 변해서? 물고기가 변해서 앞으로 뭐가 된대? 용이 된대. 아니 이렇게 대종사님은 우리들에게 뭐를 주셨냐면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냥 설령 오늘 우리가 힘들고 힘이 들고 또 힘이 들지만 결국은 멋대로 하면 이 법대로만 하면 너희들은 어느 세상에 살 것이다? 미륵 세상에 살 것이다. 저는 이게 이제 지도자가 지녀야 할, 저는 힘든 거는 다 말해요. 다 말할 줄 알아. 힘들고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인지는 다 알고 다 말을 할 줄 알아. 그런데 지도자는 특히나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비전.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민족에 대한 자긍심. 정말 이런 두 가지만 좀 잘 갖춰지면 우리가 이렇게 대종사님도 어변성룡도 말씀하시고 용화해상도 말씀하시고 미륵세상으로 해서 우리는 결코 무너지거나 후퇴하지는 않을 거라는 저는 분명한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게 부족하면 중간에 가다가 많이 흔들리고 선진국 입구에서 많은 외국에서 좌절된 사례들이 있죠. 결국은 이러한 문제는 전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외부적 요인이 아니에요. 전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냐면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또 아마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동남풍을 불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동남풍 불고 또 내일 또 동남풍 불고 우리도 동남풍 불리고 우리 국가도 불리고 사회도 국가 다 함께 동남풍을 불리면 우리가 아주 짧은 기간에 우리의 국력을 이만큼 키워 올렸듯이 이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회가 되어서 앞으로 일취월장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제가 조금 과하게 국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취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